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역학 원론 6-2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무역 중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은 매매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거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을 무역 클레임이라 한다. 그래서 운송하고 보험 클레임과는 구분이 되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둘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종종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래 관계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용 관계 때문에 거의 위반한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조금 이런 내용이 종종 발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무역 클레임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면 상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수량이 많거나 부족했을 경우, 많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했을 때는 무조건 클레임이 걸리겠죠. 포장에 대한 클레임인데요. 장거리 이 운송을 하다 보면 포장이 잘못되어 있을 때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에 관한 클레임, 선적에 관한 클레임, 배에 실었을 때 문제된 것, 보험에 관한 클레임이 있을 수 있고요. 결제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결제에 대한 클레임, 결제는 여러 자금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제에 대한 내용의 클레임이 걸릴 수 있겠죠. 마켓에 대한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첨부 내용은 금전적이냐 비금전적이냐 이런 내용들에서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클레임 절차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클레임 제기자하고 피제기자가 있는데 클레임 제기자는 일단은 당사자 청구 내용 확정을 하고 공인검사기관 검사 보고서를 클레임 해결 방식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냅니다. 제기자는 물품 검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피제기자한테 일단 물품을 인도받아 보니까 물품 검사를 해보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클레임 통지를 하거나 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제기자한테 보내고 중재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재나 소송 시 피제기자는 손해에 관한 진술을 배상 청구 내용에 대한 것을 중재자나 혹시 소송이 걸렸을 때 여기에 다시 진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정하고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클레임을 제기를 한다. 그래서 무역에 문제가 됐을 때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경고나 타협으로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당사자 간에 이룰 수 없고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안 됐을 때 제3자를 통한 해결이 있는데요. 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의견에 따라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니면 중재위원회에 맡기든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송과 중재를 비교해 놨는데요. 소송은 법적인 소송을 하고 중재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소송은 상대편의 합의 없이 바로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소를 하는 거죠. 중재는 계약 당사자의 중재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죠. 서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중재를 하는 걸로 하든지 하는 것이고, 중재가 아니고 소송을 했을 때는 상대편의 합의 없이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은 2심, 3심, 항소, 상고가 가능한데 중재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결정되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장단점에서 설명을 이 내용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겠죠. 중재는 지금 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중재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공권력에 의한 해결인데 결국은 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중재는 공정한 제3자 중재인이 분쟁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돼서 비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비밀 유지가 불가능한데, 중재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중재가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었을 경우는 대다수 중재로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좋죠. 그리고 비밀도 유지되고. 그런데 단심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은 나중에 상고까지 가능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송과 중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고요. 단지 이 중재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는 또 제3자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단심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된다는 중재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의 장단점에서 나왔는데요. 중재의 장점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죠. 돈이 많이 들지 않겠죠. 재판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되고 국제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단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심제로 된다. 그래서 상소 수단이 없습니다. 약간은 불안한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밀 유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심제로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또 종종 중재인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와 대리인과 같이 그 이익을 보호하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중재인이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의 대리인과 같이 이렇게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당사자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절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중재의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다. 중재. 그래도 중재로 많이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의 효력이 있는데 중재도 막연한 게 아닌 게 아니고 표준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단심제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재자들의 결정이 가부 동수인 때는 당의 중재 판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되었을 때 판정을 하는데 이게 가부 동수일 때는 중재자의 결정이 가부 동수일 때는 중재 판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중재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를 도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신청인, 그 다음에 피신청인이 있겠죠. 그러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우리 서로 중재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 신청인은 중재 신청하겠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쪽으로 중재 신청을 하면 접수됐음을 통지를 합니다. 중재원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을 약간 하겠죠. 그러면 중재인 선정이 되면 중재인 선정된 사람한테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 또는 반대 신청을 중재인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문을 하게 되고 마지막 중재 판정을 해서 한 분은 원본은 법원에 보관하고 사본은 중재원에 보관해서 이 내용을 신청인이 판정물 송달을 서로 신청인한테 하겠죠. 마찬가지로 피신청인한테도 이런 내용으로 판정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재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 해결 부분은 소송과 중재가 크게 두 가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6-2 과제는 무역 클레임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강의 자료 2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제란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